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어려운 임플란트 케이스 환자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안 된다 그랬는데 혹시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임플란트에 실패 경험이 있고 이미 임플란트가 염증이 잔뜩 차서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임플란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틀니를 가야 되는데 틀니를 하기에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는데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빨리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개념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 케이스들을 올렸기 때문에 그 케이스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환자분들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 어금니 잇몸 고름 주머니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원래는 잇몸 고름 주머니라는 요 주제로도 엄청나게 많은 증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잇몸 고름이나 잇몸 염증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는 해요. 근데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수직 치근 파절이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로 가게 됐는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미 여기에 과거에 치료할 당시에 어마어마한 쐐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마 이제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한 포스트가 아니고 캐스트 포스트라 그래서 제일 끝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치아가 없을 때 이제 치과사가 이 치료를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실은 신경치료 퀄리티가 안 좋고 요 뒤에도 신경치료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 어쨌든 여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거를 제거해보는데 크랙이 발견이 되면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잇몸 여드름도 보면은 잇몸 여드름의 위치가 좋지 않죠. 좋지 않다는 건 잇몸의 뿌리 쪽에 여드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상방에 여드름이 있고, 어쨌든 치아 뒤쪽 뿌리 쪽으로 종축으로 이렇게 뼈가 녹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환자분이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여기를 그러면 기둥을 일단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기둥 제거가 안 돼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죠. 기둥 제거를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제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기둥 제거했어요. 근데 이 뒤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크랙 라인이 어쨌든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런 것들이 크랙 라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발치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이랑 여기 뼈 녹아있는 양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리는데 비용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다른 데서는 뽑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발치하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 염증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디자인을 해보니까 이 뒤쪽 뿌리 쪽 주변으로 해서 뼈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앞쪽 뿌리 쪽에는 염증이 그닥 없고 이 중간에는 본인의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중간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밑에 하방에 하치주 신경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관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다가 이 신경관을 건드리게 되면 신경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가까이 있는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할 때 저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일단은 하고, 심지어 고정력이 좋아서 이 위에 힐링까지 연결을 하는 한 번에 1, 2차 수술을 해버리고 이렇게 꿰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밥 풀러 오셨더니 여기가 고름 주머니도 없어졌고 잇몸이 거의 다 치유가 이미 끝나버린 상태예요. 2주 만에.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잇몸을 체크를 하셔 오셨는데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도 제가 퀄리티가 안 좋다고 해서 이 뒤쪽도 깨끗하게 신경치료를 했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달라붙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본을 뜨고 3개월 만에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거는 염증을 다 제거를 못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성립이 되려면 염증 제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치과사를 찾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뼈에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치과사를 찾아라.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전제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기다렸다 쳐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거랑 동일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치과 의사를 찾아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아가 뽑게 됐지만 이 뒤에 있는 치아는 굉장히 깔끔하게 신경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치아도 나중에 더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할 수밖에 없는 치아는 발치를 하는 게 맞고,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주변 치아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치과 의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이 부분의 치아들이 치아 색깔로 깔끔하게 이렇게 치료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구강내가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 여기에 지금 염증이 있나요? 뼈 레벨도 지금 여기까지 뼈 레벨이 다 이렇게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입안에서 나던 찝찝한 고름이나 염증 냄새도 사라졌고, 깔끔한 임플란트로 하는데 3달 만에 임플란트가 완성이 됐고, 여기 뒤쪽에 불완전한 신경치료도 깨끗하게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처음에 신경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게 반신반의하셨지만 가능하구나, 나한테도 적합한 케이스였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 한식 자체가 딱딱하고 질기고 뭔가 하드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치아가 금이 가거나 쪼개지거나 파절되거나 기타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신경치료나 치주치료라는 것 자체가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게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치료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발치하는 날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인 거예요. 근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좋은 거는 빨리 끝나죠. 뽑았다가 바로 그날 들어가기 때문에 임플란트 완성까지 보통 이제 3달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3달.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벌려고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염증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바로 들어가요? 자기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염증이라는 게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고, 뼈 속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 뼈에 염증 조직이 붙어 있는데, 그 염증 조직이 뼈에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살점 같은 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치과 의사를 찾으시면 돼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염증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건전하게 남아있는 본인의 뼈만 남아있겠죠. 완전히 제거를 했으니까. 만약에 염증이 제거가 안 되는데 그 위에다가 염증 조직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드릴링 해가지고 임플란트 심잖아요. 100% 실패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정말 꼼꼼하게 제거하는 치과 의사를 찾으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염증을 제거했으면 남아있는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빡빡하게 잘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고정력, 염증 제거가 완전히 되고 고정력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치과 의사야만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성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뼈가 똑같이 이렇게 고르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치과 의사면 누구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요새는. 근데 발치하고 염증 제거하고 남아있는 뼈도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식립을 할 수 있느냐, 이상적인 위치의 치료 결과가 동일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치과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경험을 어떻게 찾냐? 증례를 봐야 돼요, 증례. 그 치과 의사가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느냐예요. 그 치과 의사의 증례, 성공 증례를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지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정말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치과 의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치과를 선택하실 때 증례를 확인하고 찾으셔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고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이덴TV에서 따로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